오후장 트레이딩 전략의 방향성을 제시해 드리고 있는 종목 티키타카 시간입니다. 오늘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티키타카식 토크를 통해서 투자 아이디어를 도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이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토크를 해야 될까요? 현대차그룹 애플카 위탁 생산 정식 계약 임박, 뉴스에 팔아야 할까, 사야 할까? 자, 지금 애플카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애플카와 연결고리가 있다고 전망되고 있는, 추정되고 있는 종목군들의 상승 흐름이 상당히 좀 인상적입니다. 이런 종목들 뉴스에 팔아야 되는지 아니면 사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셀 온 뉴스죠. 즉 뉴스에 파는 분위기가 계속 나타났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보면 뉴스에 그렇게 팔지는 않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카 관련된 이슈가 연초부터 지금 제가 확인한 것만 하더라도 3-4번 이상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즉 애플 측과 그리고 현대차 그룹 측에서도 공식적으로 말 그대로 부인하지도 그렇다고 인정하지도 않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관련된 뉴스 같은 경우는 확대 재생산이 되고 있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런 말이 정확하게 들어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계속해서 진행은 되는 것 같은데 양측에서도 NCND 정책, 즉 리더 컨펌, 롤 디나이,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측면은 긍정적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점 뉴스에 팔 필요는 없다. 오히려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대차그룹주가 상승 흐름이 거칠게 전개되고 있는데 현대차그룹주 내에서는 어떤 종목을 제일 유심히 챙겨봐야 될까요? 최근에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었죠. 1월 11일 이후에 대략 한 3주간 가격 및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0포인트 가까이 빠졌습니다. 300포인트 시장이 빠질 때 유독 많이 올랐었던 현대차 그룹주들이 다 빠졌었는데 그중에서 딱 두 종목만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21선이 깨지지 않은 채 버티고 있었던 모습인데요. 그 두 종목이 현대차 그룹 내에서 가장 눈에 띕니다. 첫 번째 종목이 바로 이제 애플과 협업 기대감이 있는 기아차이고요. 두 번째 종목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바로 열관리 시스템이 현대 위아인데 이 두 종목이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어쨌든 이게 미래차 시장 성장에 베팅하는 그런 모습들이 시장에서 포착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자, 그렇죠. 그렇다면 이 현대 기아차 그룹의 미래차 전략과 성장 이슈를 함께 할 수 있는 대형주는 어떤 기업이 있을까요? 사실 복잡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시장은 반응이 나오는 종목 혹은 1차 벤더 내에서 이런 자율주행 쪽이라든지 아니면 ADAS 관련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 보아야겠죠. 일단 시장 반응이 가장 세게 나오는 쪽은 기아차이기 때문에 기아차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주 화요일 2월 9일을 가장 눈여겨보시고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주 수요일 날 기아차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원래는 컨퍼런스 콜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컨퍼런스 콜을 취소를 했어요. 왜냐하면 2월 9일 날 있을 기아차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이와 관련된 혹시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혹은 애플카 관련해서 안 그래도 지금 초미의 관심사가 많이 몰리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뭐 어떤 코멘트라든지 이런 부분이 내놓을 수가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시간을 버는 용도가 아닐까 하는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주에 관련 내용으로서 일정 부분 반응이 나왔던 게 사실입니다. 즉 그렇기 때문에 기아차 관련해가지고는 다음 주 화요일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어떤 구체적인 애플카와의 협업 관련된 소식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기대감에 베팅하시는 분들은 오늘 내일 정도 만약에 추가적으로 장중이라도 조정이 나오게 되면 일정 부분 트레이딩 마일 관점에서 좀 접근하셨다가 다음 주 화요일 전후에서 시장 반응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먼저 기아차를 먼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아차의 미국 조지아 공장이 만약에 애플카 위탁 생산 기지로 활용이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은 워낙 많은 종목들이 있죠. 지금 시장에서 기대를 모으고 시장 그 주가 반응이 나오는 중소형 주단에서는 사실 뭐 중형주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만 1차 벤더로서 만도 같은 경우가 당장 주가 반응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에이다스 관련해서 가장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EPB 그러니까 이머전시 파킹 브레이크 관련해 가지고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자체적으로도 테슬라와 그리고 리비안 뭐 이런 쪽을 통해서 지금 대응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중형주 탑에서는 만도 이런 부분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형주 단 이런 부분 좀 중소형주 단에서 이렇게 좀 더 살펴보자면 시총 대략 한 3천억 전후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산업 같은 경우가 가장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우리산업 같은 경우가 원래 한원 시스템을 통해서 공조 그러니까 열관리 쪽이라든지 이런 쪽과 연관이 있는 공기 제어 부품 쪽으로 하는 쪽이거든요. PTC 제어 쪽으로 유명한데 이런 쪽이 이번에 추가적으로 EGM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역할을 부여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고요. 일부 리포트에서는 열관리 부품 이렇게 언급이 된 적도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지어서 만도와 그리고 우리 산업까지 중소형 집단에서는 좀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현대차 3차 EGMP 수주 관련 이슈를 지금 요약 총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현대차 EGMP 관련되어서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기존에 없던 것이 새로 생긴다. 즉 구조적 변화의 시작이다. 그 원년이 바로 올해 현대차 eGMP를 통해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현대차 eGMP 같은 경우에는 일렉트릭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의 약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작년 9월 달에 프랑크푸르트 모터쇼를 통해서 폭스바겐이 MEB라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전환을 첫 번째 친환경차 기업으로서 알렸고요. 작년 11월 달에 eGMP라는 글로벌 친환경차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현대차 의지를 담아서 이번에 작년 11월 달에 런칭을 한 부분입니다. 세계에서 두 번째고요. 그에 따라서 올해부터 주가 반응이 나오는 부분 자체는 기존에 현대차는 내연기관 쪽에 집중이 되어 있었다면 이제는 말 그대로 친환경차 이쪽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기 위해서 글로벌 도약 원년으로서 eGMP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거고요. 이게 단순히 eGMP가 현대차, 기아차, 제네시스 브랜드에만 쓰이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모듈러 플랫폼이라고요. 즉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차 부품을 매스볼륨 차량에 모두 다 적용하는 부분과 현대차 브랜드뿐만이 아니라 향후에 애플카라든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추가적인 부품 공급까지도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 있는 부분이고 여기에 따른 첫 신차는 아이오닉5가 올해 2월 달에 공개가 되고 3월 달에 첫 출시 이런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친환경차 그룹으로서의 구조적 변화의 신호탄이 eGMP고 그에 따른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자체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SK 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가 탑재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잖아요. 그 네, SK 그렇죠. 이노베이션에 대한 관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지금 헝가리 공장 증설하려고 하고 있고 또 미국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뭐 시험 생산이 된다는 이슈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네네. SK 이노베이션 증설 이슈에 또 긍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종목, 중소형주까지 전반적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현대차 eGMP 3차 수주 이런 부분에 대응이 되는 부분이죠. 구체적으로는 이제 아이오닉 7 쪽에 들어가는 부분과 기존에 아이오닉 5에서도 일정 부분 참여하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에는 삼성 SDI와 SK 이노베이션 그리고 아이오닉 6 내년부터 들어갈 신차에는 바로 LG 화학 쪽이 들어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이오닉 7에 추가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이 들어가는 부분이죠. 지금 미국 쪽 관련해가지고 LG 화학과의 특허 분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유럽 쪽에서는 바로 헝가리 쪽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대응을 하는 부분이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아차 공장이 있는 조지아 쪽 인근의 공장 이런 부분을 증설을 통해서 관련 사항을 대응을 하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과 그리고 SK 그룹 전반적으로 최근에 뭐 플러그 파워라든지 수소차, 친환경차 이런 쪽에 적극적 투자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돼서 시장 흐름, 주가 반응이 나오는 쪽이라면 SK 이노베이션 1차적으로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소재단, 중소형주단에서는 사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를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LG 화학이 올라가면서 거기에 양극재를 공급을 하게 되는 LNF가 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SK 이노베이션과 작년 2월경에
무려 2조 7,400억 규모의 대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을 맺은 업체가 바로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를 하게 된다면 소재단에서 최근에 눌러지고 있는 바로 에코프로 BM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은 LNF의 어떤 주가 상승 흐름이 상당히 인상적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2차 전지 양극재 기업 중에서 LNF가 신고가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면 뭐 에코프로 BM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그리고 코스모 신소재 같은 양극재 기업들의 어떤 투자 심리도 추가적으로 개선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당연히 개선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친환경차 흐름을 보시면요. 작년 12월경부터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시장에서는 전차 장세라고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전기전자 쪽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그리고 자동차 쪽에서는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들의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온도차가 있었던 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전기차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전기차 소재 업체들, 즉 에코프로 BM이나 LNF 이런 쪽만 생각을 했었다면 이런 부분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이 GMP 관련돼서 관심이 모아지면서 올해 1월부터는 전장 관련 부품주와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로 순환매가 가파르게 돌았다는 것이죠. 다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현대차 그룹주가 워낙 단기간에 현대위아의 경우에도 100% 이상 주가가 올라왔잖아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잠시 쉬어갈 때 그동안에 쉬고 있었던 바로 2차 전지 소재 그리고 장비 부품 이런 쪽 같은 경우가 주가 반응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신호탄을 바로 LNF가 쏘아 올렸기 때문에 같이 매매할 수 있는 종목으로서 앞서 말씀드렸던 에코프로 BM이라든지 혹은 포스코 케미칼이라든지 이런 대표적인 종목들 중심으로 압축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주식은 타이밍의 예술이고 비중 확대와 비중 축소의 마법이라 그러잖아요. 자, 현재 시점에서 박창현 파트너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오후장 간신주 소개해 주시고 매매 전략까지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동안에 제가 이 GMP 그리고 이런 친환경차 관련된 종목들을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는데요. 타이밍 부분에 대해서 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바이오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가지고 나와 보았는데요.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투심이 위축이 되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견조하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오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NK맥스인데요. NK맥스 지난주에 제가 관련 IR 담당자와 미팅을 했습니다. IR 담당자가 새로 오셔서 이와 관련돼서 좀 신규로 확인할 내용이 있어서 관련 미팅을 했었는데요.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얼마 전에 단기 고점을 찍을 때 박셀바이오와 항상 비교가 되면서 올라왔었던 종목입니다. 둘 다 세포 치료제 가는 쪽이고 이런 자가 유래 세포니 그리고 동정 유래 세포니 하는 부분 속에서 계속해서 일부 엇갈림은 있지만 박셀바이오 대비해서 좀 일부 차이점은 박셀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간암에 이런 부분 세포 치료제 이런 부분 투입을 할 때 관을 통해서 직접 주입을 하든지 수술적 방법으로 가슴 열고 이런 부분을 직접 주입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NK맥스 같은 경우에는 정맥 주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간단하게 투입을 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차이가 있어서 박셀과 비교를 통해서 1차적으로 NK맥스를 체크를 했었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최근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이유는 지난주에 녹십자 랩셀에서 카-NK 관련해가지고 2조 규모 기술 수출 계약이 있었잖아요. 카-NK, 즉 NK 관련해서 가장 우리나라에서 기술력 하면 NK맥스가 최고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관련 미팅을 했습니다. 카-NK 관련돼서 추가적으로 자가 NK 세포 치료제 관련해서는 국내 임상 1과 이번에 A상 이 부분 같은 경우가 지금 올해 상반기 중에 지금 종료 예정 중에 있고요.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향후에 미국 법인 투자 협력을 통한 글로벌 제약사와 추가적으로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진행을 한다고 하니 관련 내용 관련해서는 기술적으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비소세포폐암 즉 키트로다우 경영 임상 이런 부분 같은 경우 결과 발표와 더불어서 추가적으로 지금 그 알츠하이머 관련해서도 올해 좀 유의미한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를 도출하기 위해서 회사 측에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런 세포치료제, 카-NK 그리고 추가적인 알츠하이머까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면 최근에 26,500원 단기 고점 형성한 이후에 30% 가격 조정 나왔었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회복 국면에서 조금씩 올라오는 부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바이오
전반적으로 조정이 나오면서 옥과 석을 구분할 때 옥적인 측면에서 바로 NK맥스 따로 체크해 놓으시면서 흐름을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격 전략으로는 목표가 26,000원 전고점 체크를 해드리고 손절가라는 현 시점에서 대략 한 10% 전후 다운사이드 리스크 감안해서 18,500원 지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적응증의 NK 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NK맥스를 관심주로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 그 박학다식한 박창윤 파트너가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가 참 많을 것 같은데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추가적으로 듣기 위해서는 시청자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장 마감 이후에 3시 반에 와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 방송을 오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플카와의 지금 현재 계약 임박 소식을 알려오고 있고, 그리고 2월 중순 정도로 뭐 지분 협력 관련된 뭐 이런 기대감 자체도 계속해서 루머식으로 돌고 있는데요. 그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매매 전략, 그리고 투자 전략 종목까지도 같이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반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오픈을 하니까 찾아주시고요. 제가 매일 아침에 유튜브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시황과 그리고 전략적인 종목 항상 오픈을 하고 공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함께 하시면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와운의 박창윤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